네, 오늘 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정말 오랜만에 이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일단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단 일단 삼성전자 지금 오늘로써 34거래일 동안 순매도고요. 계속 외국인이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담고 삼성전자 팔다 보니까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차이도 좀 있습니다. 역대 가장 13년 만에 가장 두 기업의 시총이 적게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까지 들어왔고, 하이닉스 시총 19조 올라갈 동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3조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조건부 승인, 네. 그 이야기는 또 대표님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파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는 뭐 되게 많이 나왔죠. 뭐 콜 테스트 통과됐다, 어쨌다 이제 이제 언론발 공식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 언론을 인용 보도한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회사에서 좀 나온 기사인데,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일단 지금 HBM 수요가 너무 급증해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량은 많은데 HBM, SK하이닉스가 공급해주는 물량은 좀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지금 아직 이제 막 증설을 막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계획들을 보면 마이크론도 이제 증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연말부터 장비 물량, 장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갑자기 급증을 할 텐데. 내년이 아마 지금 HBM 시장의 격돌이 이제 예상되고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에 뛰어드냐 안 드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대만발 언론발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워낙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5,000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처에서도 더 이제 바닥을 잡고 또 오늘 신저가를 찍고 바로 올라오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바닥을 잡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 며칠 이상 계속 사주고 적어도 주가가 한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와야 이게 바닥을 탈출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6만 5천 원이요? 그렇죠.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이라는 게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이제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조건에는 또 뭐 11월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알고 있죠. 뭐 11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인사가 아주 파격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 뭔가 기업이 바뀌려면 한 분기 정도는 뭔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 뭐 당장 업황이 개선된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이제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만 심어줘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안에 아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제가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빠지는 이유가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뭐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인 걸로 현상으로 보이고, 여전히 하이닉스는 20만 원 미치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아마 뭐냐, 근데 그런 기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걸 써봐라. 써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조건부 승인해서 만약에 이제 장착해서 썼는데 가속기 문제가 생기면 뜯어서 다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너네가 책임져. 그렇죠. 삼성전자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도 아마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5만 5천 원 정도의 바닥을 터치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5만 5천 원 딱 찍고 좀 반등했지만 6만 5천 원, 7만 원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때서야 좀 바닥을 터치했다라는 신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셨고,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을 떠나서 이 지수 인덱스 측면에서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호재 나오더라도 지금 외국
외국인이 그냥 국내 증시 자체를 끌어올릴 매력이 없으면 삼성전자 같이 반등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요. 외국인이 그래서 좀 여태 아직은 매도하는 게 아닌가. 국내 증시 자체의 매력이 없어서. 일단 뭐 GDP 성장률도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 전체 연간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2.6에서 지금 2.4% 이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매력적이진 않겠죠, 국내 시장이. 그래서 지금 일정 특정 종목, 그다음 특정 섹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그런 종목을 편입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 있는 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자체를 좀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던스 수준들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그 PBR이 뭐 1배가 어디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 보면 0.9배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화의 약세 기조가 너무 급격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외국인들한테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진짜 싸다라고 생각해서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또 다시 한번 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한 2,500 이하로 빠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2,600으로 빠지면 올리고 또 그 이상 올라가면 또 빼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는 중이다. 뭐 아직도 이제 외국인들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조금 수급 면에서도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개인들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사모아도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네. 뭐 이제 내가 투자 자금이 뭐 한 1억이 있는데 뭐 그거를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 신용으로 풀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좀 유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율도 문제고 지금 10월 들어서 한 번도 코스피가 2,600 위에서 안착해서 그 지수가 흘러간 적이 없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600 맞고 떨어지면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요. SK 하이닉스는 계속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반도체 겨울론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제 목표 주가를 딱 1만 원 올렸어요.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은 유지고요. 다만 하이닉스 지금 너무 HBM 쪽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말라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도 뭐 2025년 내년까지 압도적이고요. 삼성전자도 점유율 많긴 한데 지금 하나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자고 지금 뭐 12단까지 양산 예정인데다가 파운드리 1위 TSMC랑 또 손잡았는데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가 그 TSMC에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또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럼 결국 또 그 TSMC와 하이닉스의 그 얼라이언스는 더욱더 견고해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좋게 보셨는데 뭐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하이닉스 향 관련주들도요. 근데 하이닉스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HBM의 2위고 메모리의 3위 기업인 마이크론과 거의 주가 추이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바스켓으로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열어놓고 한 길게 펼쳐놓고 보면 마이크론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뭐 메모리는 다 비슷하고 지금 그 HBM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만 지금 계속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메모리 쪽에서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단 기술력으로도 치고 나가고 있고 또 ESSD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3사 중에는 제일 압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론이 얼마나 쫓아오느냐, 삼성전자가 얼마나 부활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이제 위치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HBM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DDR5나 ESSD로 보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지금 1위 기업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뭐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TSMC가 갑이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결국에 TSMC가
놓여버리면 엔비디아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거기에 또 하이닉스가 나 이거 납품 안 하겠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서로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밑에 이제 그 일감을 주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TSMC랑 SK 하이닉스에게 고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모건 스탠리가 뭐 장난하듯이 뭐 10,000원 올렸는데 네. 예,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20몇만 원으로 또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모건 스탠리의 반응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 지금 뭐 일부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적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 본인들이 어떤 툴을 가지고 전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하고 계속 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이제 단계별로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 이제 TC 본더로 넘어가면 한화 인더 솔루션즈랑 그 한미 반도체랑 지금 주가가 완전히 반대거든요. 네. 오늘 한화 인더는 상승하고 한미 반도체는 오늘 또 저점 깨고 내려가는데요. 이제 말로는 다 한미 반도체가 기술력이 너무 좋다. 한화 인도가 아직까지 따라오기엔 좀 멀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주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안타깝죠. 뭐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여전히 기술력도 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한화 정밀기계가 일단 뭐 새로운 이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2.5D 패키징 장비라든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한미 반도체는 내년부터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일단은 치고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기술력이 한참 위에 있고요. 쫓아오는 회사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역할을 해줄까? 그러면 만약에 HBM3E 12단 장비는 한미 거를 쓰지만 뭐 만약에 3 관련돼서는 또 뭐 하나 거를 쓸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대응하고 있죠.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 쫓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공장, 그다음에 일본 공장까지 지금 다 증설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좀 HBM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장비 발주를 엄청나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하나는 이제 하이닉스에 겨우 들어가냐 마냐를 얘기하고 있을 때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서의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더 매력적인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들어오니까,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AMD의 등장으로 AMD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AMD는 재미없었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던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 문제 때문에 그냥 좀 조정이 나오는 건가요? 밸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아마 3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계속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실적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나면 또 이제 주가 반등할 수 있다. 주가 반등은 충분히 뭐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의 직결된 수혜주인 이수페타시스하고 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에이징랜드가요. 지난 10월 17일 상한가 간 이후로 지금 계속 또 고점 뚫고 있거든요. 에이징랜드는 또 TSMC 직결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엔비디아, TSMC에 직접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예 시선 돌리는 건 어떨까요? 뭐 에이징랜드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고 여기는 이제 실적 기반이 아니라 모멘텀 기반이죠,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ESSD랑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TSMC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이제 정책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지원할 법안을 이제 여당 야당 뭐 정부가 해서 법안을 이제 고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법안을 좀 만들겠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회사들을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가능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에이징랜드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주가도 워낙 바닥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ESSD 관련돼서 또 파도라는 종목도 여전히 상장 이후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겠죠. 이 SSD가 잘 팔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그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조금 이제 종목마다 좀 섬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우하고 올라갈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SD 관련주 최근 들어 급등인데 오늘 또 다뤄봤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외인 기관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너무 많이 사고 있고 기관 티켓 셀 3사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습니다. LG 엔솔도 영업이익 전 분기 대비해서 상승했고 IRL 세부 내용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AMPC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까지 지금 전부 다 긍정적인 모멘텀 살아나고 있고 다만 좀 걸리는 건 11월 5일 대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2차 전지는 또 다시 오늘의 일시적인 반등을 뒤로하고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대선 이후로 보자고 좀 참으셔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대선인데 다음 주에 이제 11월 초가 되면 네. 이제 살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사야 되는데 저는 다음 섹터는 이제 집중해야 되는 섹터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제 업황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실적이 반등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주도 좋을 텐데 한 가지 이제 이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리튬 가격은 광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리튬 관련돼서 원자재를 수급해서 쓰는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좀 생각보다 주가가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당분간은 셀 업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은 지금 사우디에서도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고, 풍력은 미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업황이 돌아선 건 맞는데 언제 살까의 타이밍을 이 섹터들은 좀 지켜보시고 저는 트럼프가 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좀 들었고 매수 기회는 11월 초에 올 것이다. 다음 기대되는 업황은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